근데 상거래 다음주에 카운팅 된다. 한쪽이 제일 좋아. 아, 벨피셔입니다. 내셔 해야 돼. 일찍 와야 돼. 댄스럼 일찍 왜 와야 안 돼. 잡혔지? 이거를 댄스럼 일찍 와. 일찍 와요. 이제가 제일 좋아. 저거 제일 저번에 좋아. 화면 설정 붙이자. 아마 잘 싸울게 안 그러면. 보고 형님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있나? 카메라가 저기로 있잖아. 딱 자, 잘. 여기를 보시면 돼. 야 우리가 여기, 일찍 여기. 여기 차려야지. 네. 뺏을까? 베네딕션 교수님이다. 오? 일찍 와가지고 뺏어야지. 사수들이 있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돼 이거. 네, 요거를 좀 틀어. 아, 요거 보면 되니까 저거 여기에 맞춰주세요. 여기 맞춘 거예요. 여기 맞춰요. 이거 맞춘 거 같은데 약간 흔들려요. 아, 됐어. 에이. 직접 역시 합격자 달라요. 야, 좋은 사람도 살리는 야, 신호선. 여기 IT 전공자야. 정보팀이 열리는 숙소야. 몰랐어? 얘기 안 했니? 글쎄요. 양반다. 컴퓨터 전공이야 여기. 반가워요. 처음 뵙는 거죠? 네. 아닌가? 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얼굴은 안 나오는데. 나오시는데요? 아, 이거 참고 함께. 자기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어진 시간은 어쨌든 한 학기를 여기서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게 어느 정도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한 학기 동안 정전계는 끝났죠. 네. 정자계 정장에 들어갔어요. 얼추 훑고 갔어요. 다들 다 끝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정전계하고 정자계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죠? 똑같아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자기학을 공부하실 때 조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학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하지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뭡니까? 또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하시죠? 수학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걸 수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어라고 얘기해요. 언어.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얘를 말로 표현 한번 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까? 이거는 중국어로 표현해도 좋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걸 표현하려고 하면 얘는 말이 많아져. 말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설명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읽어야 되고 그 다음 그걸 이해해야 되고 말로 표현해야 되고 그렇게 한 전기학자가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 한 200년 전에 우리가 전기에 대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할 줄 모르니까 말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뭘로 번역을 했느냐? 수학으로 번역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어예요. 우리는 이 수학을 이해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을 기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수학이라고 하는 이걸 딱 여기다가 집어넣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수포자인데 나는 수포자인데 어떻게 이걸 하라고 그래. 이렇게 대부분 공부를 접근한단 말이에요. 수포자라는 얘기가 뭐 나는 수학을 안 해, 아예 못해가 아니라 수학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에 대한 언어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말로 표현했던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수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언어다. 말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를 읽을 줄만 알면 그러면 거의 끝난 거예요. 자기학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기호입니다. 전기적인 거고요. 얘는 지금 최신 학문도 아니에요. 최신 학문은 AI고 빅데이터고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학문이죠.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학문.
우리가 이 자기학을 처음에 자기 전자기적 현상을 이야기할 때 전기를 처음 연구한 사람들은 전기가 움직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정지되어 있는 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전자예요. 근데 지금 전기가 움직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아주 고전적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한국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얘를 시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대비를 하려면 얘를 사지선다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 스킬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찾는다. 이거는 안 되죠. 그럼 뭔가 알고 있어야지만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뭔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답을 찾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할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에 교수님이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강의한 거고 제가 강의한 거고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말을 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오기 전에 정전계를 이 한 장에다가 표현해봤어요. 얘가 전부 다 정전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이런 걸 좀 자주 그려보는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죠. 마인드맵은 직접 다 한 번씩 적어봤어요. 정전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얘부터 하잖아요. 얘부터. 맞죠?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정작양은 뭐가 붙어요? 자하라고 하는 게 붙어. 두 개가 쌍둥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쌍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쌍둥이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자석은 어떻게 되죠? 자석은 이렇게 보면 항상 얘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석을 보면 이쪽을 플러스 m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마이너스 m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석은 아무리 잘게 쪼개도 NS가 존재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게 쪼개도 아무리 작은 자석이라도 NS가 같이 존재하죠. 이 자하라는 얘기는 뭐냐? N만 있는 거고 S만 있는 거고 우리 현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급과 S를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주 무한대로 떨어뜨려 놓고 N급과 S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자하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의 자하, 음의 자하인데 N급, S급인데 전하는 거예요.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존재하죠. 그 차이. 그래서 그 두 개가 그렇게 분리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전기적인 현상을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적인 현상은 간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쇠가루 뿌려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응시킨 거예요. 처음에 전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대응시켜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전기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하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기가 공부할 때 뭐부터 배웁니까? 벡터부터 배우죠. 사실 벡터부터 배우는 게 맞지만 벡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거는 언어입니다. 자기가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저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생각했어요. 전하. 얘부터 이해를 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하하고 똑같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자석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기력선. 그리고 막 책받침 위에다가 밑에 자석 놓고 색깔을 뿌려보고 그려지는 선 보고 얘가 자기력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하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전기력선이라. 근데 용어가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전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력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자속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우리 전기기기 보면 자속이 어쩌고 저쩌고 끊어서 기전력을 만들고 뭐 회전을 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뭐야? 전동 발전기가 그게 뭐예요? 자속이죠. 그 자속, 전속 똑같아요. 자기력선, 전기력선 똑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자, 다시 질문. 전기력선과 전속의 차이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전기력선 단계시. 그걸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자기력선과 자속의 차이나 전기력선과 전속의 차이는 같은 선속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걸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같은 선속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력선이나 전기력선은 매질에 영향을 받아요. 여기가 공기냐 아니면 어떤 물체 속이나 기름 속이나 이게 지나갈 때 매질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해할 때 매질에 영향을 받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매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속이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자속이고 전속이고 같은 선속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자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전화에서 배워야 되는 게 전기력선의 성질을 무조건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기력선의 성질. 정전기에 있겠죠? 정전기에 있는데 여기가 전기력선의 성질이죠. 일단은 얘는 자기력선의 성질도 비슷한 거야. 얘는 무조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기초예요. 자기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전하가 있는데 양의 전하가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전하를 키우고 뭐로 쓰는 거예요? Q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Q라고 쓴 거예요. 그게 아까 번호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플러스 Q 하면 얘는 양의 전하구나. 마이너스 Q 하면 얘는 얘의 전하. 그래서 이런 전하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사이에 뭐 어떤 선속이 존재한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뭐 그렇게 시작하는데 풀어는 못 치잖아. 어쨌든 보행은 나중에 하고. 자, 여기 보면 전기력선의 성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외우고 있구나. 이걸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13가지를 다 외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단 이게 절반이에요. 얘를 알아야 뭔가 해결이 됩니다. 저기 보면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의 방향으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전기력선 방향, 전기의 얘기 나오는데 일단 그것이 뭔지 알아요. 전기가 뭔지 모르면 이걸 외워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얘기들이죠. 전기력선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전개라는 말 나올 거고 밀도라는 말 나올 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기적인 용어,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개라고 하면 이거 한자로 쓰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한자가 아니라 그냥 국문으로 써놓다 보니까 한자의 뜻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힘들죠. 근데 오히려 영어로 써놓으면 또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개란 뭐냐면 양의 전하가 어떤 전기력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대전제는 전하가 있다면 전하에서 선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1쿨럼의 전하를 갖다 놓으면
1콜롬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1콜롬이죠. 이게 플러스잖아요. 일단은 대전제가 양의 전하와 양의 전하는 반발력이 생깁니다.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는 흡인력이 생깁니다. 이게 쿨롱의 법칙이잖아요. 그 쿨롱의 법칙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 행성 간에 작용하는 힘 또는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만유인력의 법칙이 바로 투자합니다. 그거 잘 알고 있잖아. 근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는 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쿨롱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얘는 힘을 받아요. 그러면 얘는 고정되어 있고 여기다가 1콜롬의 전하를 떨어뜨려 놓으면 힘을 받아서 어딘가로 가겠죠. 어딘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려지는 가상의 선이 바로 뭐예요? 전기력선. 왜냐하면 전기의 힘을 받아서 생기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선이에요? 력선, 힘에 의한 선이에요. 전하를 갖다가 어디에다 놔도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다 놨으면 얘도 어디론가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려지는 가상의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성질을 정의를 하는데 얘는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거냐? 무한대로 가서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Q로 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1콜롬의 전하가 만드는 선은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력선은 전하가 있으면 존재하게 되죠. 그런 전기력선이 미치는 공간, 필드, 공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개가 없는 거예요. 전기력선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기장이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근데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을 전개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성질이 뭐냐?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전개도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얘가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이 전기력선의 방향이 바로 그 전개의 방향과 같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이 어떤 방향을 통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전기력선이 세다 아니면 약하다 이걸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다 약하다 표현할 때 우리는 뭘로 표현하느냐? 여기 이 부분에 임의의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메타제곱 면적당 전기력선이 몇 개가 지나가느냐? 그게 많이 지나가면 세다. 조금 지나가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개의 세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다, 약하다. 전개 세기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전개 세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임의 한 점에 대한 전기력선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도라는 얘기는 수학적인 언어지만 밀도는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면적당 얼마나 존재하는가. 인구 밀도하면 한 면적당 몇 명 살고 있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전기력선 밀도하면 면적당 전기력선이 몇 개가 있는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외우려면 그냥 생각 없이 외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 공부는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대화가 돼요. 책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야 되고 어떤 이런 내용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대화하는 능력에 따라서 공부가 잘 됐다 안 됐다 느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일단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부터 배우는 거예요? 단어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물론 거기 가서 살면 되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단어부터 배우죠. 단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두 가지. 그리고 이 전하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1.60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뭘 가지고 있다?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수치적인 개념인데 이건 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계속 할 겁니다. 1쿨럼의 전하에서는 당연히 전기력선이 나와요. 얘가 내질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전자기적으로 보면 정전계라고 하는 내질이 있고 정자계라고 하는 내질이 있어요. 그 정전계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체 이렇게 하죠. 유전. 그러니까 정전계는 유전율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유전체. 유전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름도 유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 공기도 유전체. 진공 상태도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성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철이 대부분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속이 흐르는 공간이 있고 자속이 흐르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적인 차이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유전체라고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율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값이 존재해요. 우리가 전기를 처음에 배우면서 도전율이라고 하는 거 배우죠. 이게 뭐예요? 전류가 잘 흐르는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걸 도체계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도체계에서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걸 회로입니다. 맞죠? 그 도체에서 처음 배울 때 도체의 성질을 표현하면서 그 도체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다 도체잖아요. 근데 그 도체마다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성질이 다 다르니까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게 배우잖아요. 그때 나온 게 뭐예요? 도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역수 개념으로 저항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 저항률에 대한 개념이나 도전율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뭐예요? 유전체에서는 유전율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자기학이 나오는 정자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투자율이라는 개념. 그거는 그 유전체의 성질을 말하는 거고 그 자성체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도전율은 그 도체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전하가 있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을 때 이 전기력선은 바로 이러한 유전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전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여기가 1쿨럼의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쿨럼 하나가 대응되는 것이 하나의 전속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쿨럼이라면 여기 있는 유전체의 이 배만큼 전속이 전기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필은 제로분의 Q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속은 Q개. 얘는 이필은 제로분의 Q개. 이렇게 되는 것은 전기력성이고 얘는 뭐예요? 전속. 기억하죠? 네. 그래서 얘가 영향을 받는 성질이에요. 요거를 표현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의 폐공면을 통해서 큐클럼의 그 폐공면 안에 큐클럼의 전하가 존재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입시론분의 Q개의 전기력선이 나오고 Q개의 전속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걸 기호로 표시한 것이 가우스 법칙.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요거는 기억해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양의 전하에서 출발해서 인의 전하에서 끝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자속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에서 끝난다.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전하가 없으면 당연히 전기력선 그러니까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죠.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회곡선이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호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입니까?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되고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라디안트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죠?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호를 또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앞에서 1장에서 배우는 벡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들을 쉽게 표현한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걸 다 일일이 구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게 이런 얘기들이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나중에 계속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봐요.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아요. 암기력선과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가니까 어디에다 갖다 놔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발산이라고 표현해요. 발산이라는 말이 한자잖아요. 발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가죠. 여러분들 발산에 대한 현상은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점이 있다면 점은 어떻게 되죠? 모든 방향으로 빛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는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장치를 하는 거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체 방향으로 빛이 나가는 거.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발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퍼져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기력선은 어느 공간에 입체적으로 갖다 놔도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은 서로 교차하지는 않죠. 교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전기에 대해서 배우면 이 전기력선은 등전이라는가 직교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R에다 떨어진 점 요점에 대한 전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전위는 역시 풀롱의 법칙 이렇게 하면서 구해지는데 전위를 구해보면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위치라면 전위가 다 같은 전위가 나올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전위가 다 같은 점을 모두 이어요. 그럼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선이 되고 또 입체적으로 보면 면이 되죠. 입체적으로 공인의 입장들을 띌 테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등점이 면이라고 해요. 점이가 똑같은 면이라고 해요. 그 등점이 면이 있다면 얘도 구의 형태고 이 등점이 면도 구의 형태니까 거기를 뚫고 나오는 전속이나 전기력선은 항상 직각으로 나와요. 발산하는 것은 항상 직각으로 나와요. 이 구의 면을 뚫고 나올 때는 등점이 면과 직각으로 직교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체 내부 이런 얘기를 나중에 배웁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상과 약간 억지스럽게 비교를 해본다면 전류는 도체 표면으로 흐릅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도체 표면에만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피 효과라고 배우기도 하죠. 자기 학에서 배워내.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전력공학에 보면 가운데는 강선을 쓰고 주위에는 알루미늄선을 쓰잖아요. 강신, 알루미늄, 연선하죠.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도체 중앙에는 전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도체 표면에는 전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도전율이 높은 걸로 쓰고 그 다음 중심에는 인장 강도가 큰 전선을 써서 송전선을 쓰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서 보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이런 이 부분
도체 내부에 전기력선이 없다는 거구나. 원래 도체 안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도체 바깥으로 전하가 밀려나간다. 그래서 도체 바깥에는 양의 전하가 있을 수도 있고 음의 전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을 도체로 보는 거예요. 도체로 보면 이 중앙에 플러스 Q 쿨롬의 전하를 놓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생기고 여기는 플러스 Q가 생겨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었을 겁니다. 한 번씩 해봤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체 성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는 당연히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이 도체를 통과하지 못해요. 이게 점점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동양 이부, 동양 동부의 전하가 대전이 되는 거죠.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 대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Q, 여기는 플러스 Q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까지 가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Q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력선이 또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기력선은 항상 양의 전하에서 나와서 음의 전하에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런 얘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여기서 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역시 또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스듬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여기서 가면 언제까는 끝나는 무한대로 갈 거고 또 마이너스 Q 쿨롬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선가 오는데 무한대에서 온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 무한 원점에 있는 전하까지 합하면 어쨌든 다 더하면 뭐다? 0이다. 플러스 Q, 마이너스 Q 다 더하면 0이다. 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나씩 풀려요. 얘를 우리 보통 이제 문제 푸는 데만 이용하고 잘 기억을 안 하려고 하죠. 이게 기본이 돼야지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전하잖아요. 저 쉬는 시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쉬었다 갑시다. 그래야 이제 쉬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하가 있고 여기는 전기력선이 있다. 지금 봤던 성질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게 뭘 배웠어요? 이런 전하가 1쿨롬에는 한 개의 전속이 있다라고 했다면 전하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전속이 존재하죠. 그리고 매질에 따라서 이필론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전하가 두 개가 존재하면 두 전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쿨롱의 법칙을 알고 있죠? 모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비례상수 K에다가 R제곱에 Q1, Q2거든요. 이게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여기 매진상수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에 R제곱에 Q1, Q2 이렇게 보통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외우기가 좀 쉽거든. 여기에 이제 4파이 실험제로 분의 1 이렇게 하면 싫거든. 숫자가 더 편이거든. 그래서 얘를 주로 기억합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도 뭐 방법인데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고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4파이 실험제로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양 전하 사이에 작용하면서 왜 그러냐면 식들의 형태가 다 이것을 띄어요.
어떤 것은 R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여기에 있는 제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Q 제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Q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봐. 전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전개가 있으면 전개의 세기가 있어요. 이 세기라는 얘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배우는 겁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개 세기는 기호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2라고 표시하죠. 이거를 2라고 표시합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전개 세기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런 거 알죠? 4파이 이표현대로 R제곱의 Q. 얘는 뭐야? 힘. 똑같은데 Q가 하나 없죠. 근데 전개 세기의 정의는 어떻게 되겠어? 정의. 단위 전환에 작용하는 힘을 전개 세기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전기력선 밀도가 그 점에 대한 전개 세기. 그러니까 단위 전환, 1쿨롬의 전환. 우리가 전기력선 밀도 얘기할 때, 전기력선 얘기할 때 1쿨롬의 전환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쿨롬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전개 세기.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쿨롬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Q쿨롬과 1쿨롬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여기 1이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전개 세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단위가 뉴턴이죠. 얘는 단위가 볼트 퍼 메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이거 뭐하고 관계가 될까요? 볼트하고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걸 보면 뉴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Q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를 비교하면 F는 어떻게 돼요? 2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힘을 얘기하면 Q의 관계가 있어요. F도 Q2거든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보면 뭐하고 관계가 있다? 전위하고도 관계가 있겠구나.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탈 하나 없애버리면 볼트 퍼 메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Q가 있고 4파이 입시온 제로가 있고 R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뭐예요? 볼트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의 관계는 뭐죠? R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가 기본적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보면서 요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줄 수도 있어요. 달라고 얘기하면 주는데 얘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줬을 때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만들어 보지 않으면 도움이 안 돼요. 아, 저거 그려놨으니까 참 내가 그냥 편하죠, 주면. 근데 공부는요, 편하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공부하는 그 자체가 내 머릿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입력 작업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보드를 치든지 옛날에는 손으로 썼지만 요즘은 키보드 치잖아요. 입력 작업을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쓰든지 해야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입력 작업은 이런 걸 여러분들 직접 만드는 게 입력 작업이니까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한번 그대로 따라서 생각해보면서 책을 찾아가면서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달라고 해야 그래야 도움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주면 제가 이걸 다 출력도 해가지고 줘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 참 좋다. 딱 접어서 책 밑에 딱 꺼내놓고 그 다음 한 번은 빼보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무 얘기죠.
이거는 많이 한 거니까 그냥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떡을 만들어. 스스로만 하면 안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쿨롱의 법칙과 같이 나오는 게 뭐야? 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의 세기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봤어요. 자, 쿨롱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 전기력선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죠? 이런 전기력선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속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전속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전속에 대해서는 전속의 밀도가 있고 다음에 전기력선에 대해서는 전기력선의 밀도가 있어요. 이해되죠? 전속 밀도는 기호를 D라고 썼어요. 전기력선 밀도는 기호를 뭐라고요? E라고 썼어요. D2예요. A, B, C, D, E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이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 만들었냐면 1800년에 만들었어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1800년대 초반 하여튼 이런 시대예요. 그때 이제 뭐 가우스라든지 콜롬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패러데이라든지 여러 이런 어떤 그 전기학자인지 물리학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발표하면서 만들고 막 이 기초에서 그때 기호가 이렇게 썼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는 뭐 영어 첫 글자 단어를 써가지고 했겠죠. 거기에 이제 토를 달지 마세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D라고 보면 아 얘는 전기력선이구나. 전속이구나. 그리고 전속에 대한 것은 뭐가 있다? 밀도가 있다.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선 밀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력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질을 배우고 거기서 밀도를 배웠죠. 그 밀도가 뭐예요? 전기의 세기가 되는 거였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성질은 방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항상 매질하고 관계가 되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1, 2나 또는 입실론분의 1이에요. 이게 입실론과 입실론 제로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진공 상태잖아요. 또는 공기 상태잖아요. 그런데 유전체가 되면 그 유전체에 뭐가 있죠?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공기의 몇 배다 이런 것이 존재하죠. 유전체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공기일 때는 입실론 제로로 보면 되고 공기가 아니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즉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입실론이라고 부르죠. 그냥 유전율이라고 불러요. 그거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죠. 전속 밀도는 면적당 전속의 수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전하는 평면입니까? 아니에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벡터를 배우는데 공간좌표계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공간좌표, 직각좌표, 직교좌표 아니면 직각좌표 있고 원통좌표 있고 구좌표 있잖아요.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구에 항상 여기에 점 하나 찍어놨지만 이 점이 아니라 공이에요. 전하는 지구가 아주 큰 우주에서 점으로 보이지만 걔는 구에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한 것이 뭐냐? 면적인데 저게 무슨 면적이에요? 구의 표면이에요. 구의 표면. 원의 면적과 구의 면적은 나오죠. 요게 이제 기초 수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 둘레, 사각형의 면적 그렇잖아요. 삼각형의 면적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하잖아요. 그런 것을 기초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알고 있어요. 요거는 수포자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의 면적, 원의 둘레, 구의 면적, 구의 최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뭐 4파의 R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앞에서 9 곱하기 10을 불순하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여기도 뭐가 있어요? 4파의 이필론이 있지만 그거 빼면 R제곱. 여기도 뭐예요? 4파의 R제곱. 그 모든 것들이 9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식이 비슷해요. 따라서 그걸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 곱하기 10의 구성은 쉽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갔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항상 보세요. 그래서 이거 전속 밀도는 4파의 R제곱분의 Q입니다. 뭔가 비슷하죠?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전기력선 밀도하면 여기 입시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전기력선 밀도하면 전기의 색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요거는 쿨롱의 법칙이었다면 전기의 색이는 이게 4파이 입시론대로 R 제곱에 Q했잖아요. 그럼 요의 차이가 나요. 여기는 입시론 제로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전속은 유전체에 영향을 받잖아요. 전기력선은 유전체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요? 전기력선 밀도라고 해요. 얘는 뭐예요? 전속 밀도라고 해요. 근데 전속 밀도는 그냥 전속 밀도예요.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전기력선 밀도는 특별히 전기의 색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외우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의 색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을 많이 써요. 디미나 입시로 2라고 하는 이 공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저기다 집어넣고 또 계산도 해. 그래서 자 별것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전속 밀도, 전기력선 밀도, 쿨롱의 법칙은 다 같은 식. 정의하고도 다 같은 식.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기력선 밀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전기력선에 관한 전기에 관한 요거는 조금 이따 좀 같이 얘기를 더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도체라고 하죠. 향량. 무슨 성질이 중요한 건 맞아요. 이게 도체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전압 분포가 있어요. 전기력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페이지냐면 41페이지입니다. 이게 도체입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도체입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구예요. 평면이 아니라 구예요. 그래서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중심은 비어있는 그런 형태의 구입니다. 상상이 되죠? 그러다 잘라놓고요.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의 중심에 플러스 Q를 두면 안쪽의 표면에는 마이너스 Q가 유도가 되고요. 바깥쪽에는 플러스 Q가 유도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도체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도체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6번째를 보면 중공부에 전하를 두면 가운데 부분에 중심에 전하를 두면 내부 표면에는 같은 양의 다른 부호가, 외부 표면에는 같은 양의 같은 부호가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공부에는 전하가 없고 내전 도체라면 전하는 도체 외부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는 여기서 대전을 시키면 안쪽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 도체 표면에서 전하 밀도는 공률이 클수록 전하 밀도가 높다. 공률이 클수록. 공률 반경이 작을수록 전하 밀도가 높다. 공률과 공률 반경은 달라요. 공률은 뾰족한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돼서 반지름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서 반지름이 이렇게 있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뾰족하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뾰족하면 전하가 어떻게 된다? 많이
이게 pH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보통 낙뢰 치고 많이 오니까 낙뢰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어디로 가라 그러죠? 나무 밑으로 가라 그러나요? 그럼 죽어요. 평지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낮추는 게 좋죠. 서 있는 것보다 낮추는 게 좋죠. 우산을 쓰고 있는 것보다 우산을 안 쓰는 게 번개 맞을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왜? 뾰족한 곳에 전하가 모입니다. 나무에 전하가 모인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알 겁니다. 나무에 번개가 치잖아요. 그게 뾰족한 곳에 전하가 모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낙뢰가 치는 원리가 여기 구름이 있는데 이게 번개를 먹은 구름이 있어요. 보통 이런 구름이 정나무이라고 구름인데 여기는 전하가 충전된 겁니다. 전하가 이렇게 충전되어 있고 여기도 전하가 이렇게 충전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잘 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전을 하려면 어느 한 곳에 뾰족한 곳에 전하가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방전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방전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전하가 요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게 편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전하가 뛰어져 나가요. 그래서 요거가 만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뇌 치는 이론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전하가 나가면서 이 길이 유도가 되니까 거기를 통해서 번개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요걸 조금 더 응용한 게 그냥 일반적인 피레침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서 강제적으로 전하를 공급해줘. 강제적으로. 그러면 훨씬 더 유도하기가 편해지겠죠. 그걸 이제 피레침 중에 조금 더 발전된 피레침 많이 봤을 겁니다. 혹시 알고 있는 분도 있죠? 처음 들어요? 이거 있어요. 나중에 한 일반 피레침 말고 피레 설계에서 번개로부터 보호하려면 그냥 피레침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전화를 공급하는 형태로 해서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낙뢰를 유도하죠. 낙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뾰족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뾰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번개 안 맞아. 나무 밑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나무는 뭘 많이 뾰족하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곡물과 곡물 방정에 대한 얘기인데 전화는 뾰족한 곳일수록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개, 도체면에서 전개는 도체 표면 수직이 되면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에는 전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같은 얘기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체 표면과 내부의 전위는 동일합니다. 표면과 내부는 전위가 동일하고 왜냐하면 내부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동일하고 그다음 도체 표면은 그 자체로서 등급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위 경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전위 경도는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위 경도. 볼트 퍼 메타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뭐죠? 모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기울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2배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 경사를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경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울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이 이래요.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뻘겋다고 붉었다, 빨갛다, 붉으스름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표현할 때도 구배, 경사, 뭐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그라디안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라디안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있는 전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경도라고 얘기합니다. 경도 경사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위, 경도 그러면 이 밑변과 이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밑변보다 높이가 뭘 얘기하죠? 기울기를 얘기하잖아요. 밑변이 작으면 기울기는
기울기가 커지겠죠. 모기가 작으면 기울기가 커지죠. 얘기하는 거예요. 전이 경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체 전이는 등전이이므로 전이 경도는 0 등전입니다. 전이 경도는 이런 거죠.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의 세기는 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이 경도라고 하는 이 볼트 퍼 메타라고 하는 게 뭐하고 같았어요? 전기 세기잖아요. 볼트 퍼 메타.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쉬었다 진짜. 교수님 잠시 쉬었다. 쉬어요? 네.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지금 네.